화가 줄어들면 마음도 인생도 편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지? 예전엔 안 이랬는데. 사람들만 보면 짜증이 나. 특히 남편, 자식, 가족,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화가 나죠. 이상하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화가 많이 나는 게. 그런데 오늘은 화를 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왜 화가 나는지, 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생각법,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있는 인생 아닙니다. 혼자 아이 키웠다, 재혼했다, 힘든 세월 살았다. 이게 왜 실패입니까? 이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나? 내 성격이 문제인가? 내가 부족해서 이런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부정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밥 차리고 가족 챙기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화를 줄이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해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화가 나죠. 그럼 그 말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 상태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이래야 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사람은 이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이 다르면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은 집에 오면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 이게 내 기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없이 들어온다? 그럼 화가 납니다. 자식은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내 기대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말대꾸를 한다? 그럼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의 정체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미 반은 내려놓은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특히 어른은 더 안 바뀝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 똑같다면? 그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바뀌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한테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양말 벗어놓지 말라고, 밥그릇 싱크대에 놓으라고, 먼저 연락하라고. 근데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고치려 하면 내 속만 상하고 화만 늘고 미움만 쌓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은 이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게 포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다가 내가 죽는 것보다 상대를 인정하고 내가 사는 게 낫습니다. 자식이 짜증을 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 닮은 건 아닐까? 아이 성격, 아이 말투, 아이가 화내는 모습 많이 닮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대로 아이가 배웁니다. 엄마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면 아이도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참다가 폭발하면 아이도 참다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치려고만 하면 싸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나 닮아서 그렇구나. 내 성질 때문에 내가 힘들겠다. 이 말 한마디가 아이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앞에서 서로 헐뜯으면 아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빠 욕하면 아이는 반쪽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엄마 욕하면 아이는 나머지 반쪽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빠도 나름 애쓰는 거야. 엄마도 완벽하지 않아. 이게 아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이 뭘까요? 이래야 한다. 남편은 이래야 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나는 이래야 한다. 엄마는 이래야 한다. 이 생각이 우리 목을 조릅니다. 현실은 늘 다릅니다. 남편은 내 기대대로 안 하고
자식은 내 바람대로 안 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화가 커집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이건 지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남편이 게을러도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그냥 그런 식이구나.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숨이 편해집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화가 조절이 안 된다. 사소한 일에도 폭발한다. 밤에 잠이 안 온다. 불안하고 우울하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도 몸처럼 아픕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 마음이 아프면 의사 도움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약을 먹는 게 약해서가 아니라 똑똑한 선택입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화 줄이는 말 연습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내지 말아야지. 이건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아야지 하는 순간 더 생각나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편안합니다. 나는 화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걸 하루에 여러 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편안합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 전에 나는 화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반복된 말을 믿습니다. 처음엔 거짓말 같아도 계속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우리는 자주 이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나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나를 미워하면 남도 미워집니다. 나를 부정하면 모든 게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이 모습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 완벽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화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신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꿔라. 상대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화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잘 살아왔다.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내 기대 때문이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아이는 나를 닮는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필요하면 병원 도움도 받자.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자.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자. 상대가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자. 이 9가지만 기억하셔도 화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화가 많아진 게 아니라 많이 버텨온 겁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편안하다. 사람은 다 다르다. 이 세 문장만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화가 줄고 숨이 편해질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